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6년 3회 정보처리 실기부터 시험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자, 특히 비전공하신 분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2016년 3회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자, 출제 예상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바뀌는 시험 첫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대충 예상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학습 방향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방향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버스트는 국내 유일하게 2016년 3회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바뀐 시험에 맞춰서 새롭게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의로 준비를 해야만 합격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신강의 제작 안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산업기사 배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자, 필기 때는 100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과목별로 해서 5개 과목이었고 과목별로 해서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이라는 것은 필기나 실기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목의 배점이 좀 달라요. 필기 때는 다 20점이었지만은 실기는 좀 다릅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자, 어플리케이션,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배점이 30점. 자, 우리 필기 때 배웠죠. 데이터베이스. 자, 이것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하는 내용이 배점 30점. 자,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자, 각 과목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는 배점 20점, 신기술 동향은 배점 10점, 전산 영어는 배점 10점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해서 적게는 10점, 많게는 3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과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30점, 데이터베이스 실무에서 30점, 만점 받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0점을 받아도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보통 5문항 내지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5문항 출제가 되면은, 각 문항당 이제 6점이 되겠죠. 그래서 5, 6, 30 계산이 될 거고요. 6문항이 출제가 된다라면 5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5문항 내지 6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라든지 전산 영어 같은 경우에는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 문항당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항당 이제 점수가 2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변경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2016년 10월 1일부터 이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는 이제 3회 시험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40개의 답항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 그죠? 그래서 40개, 4개가 아니라 40개입니다. 필기하고 좀 다르죠. 40개의 답항보기에서 선택을 해서 OMR 카드에 마킹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주관식으로 바뀝니다. 답항보기 없고요. OMR 카드도 없습니다.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 시점하고 어떻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문제 푸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 방식인 답항보기 40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항보기가 있으면요, 모르는 문제도 유추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문을 읽어보니까 정규화하고 관련된 내용이더라. 자, 그랬을 때는 정규화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워 나갈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답항보기가 40개지만은 지문의 내용을 보고 이제 답이 아니겠다라고 싶은 내용들은 이렇게 지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도 답항보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그 강의 방식은요, 답항보기를 잘 활용하라라고 그렇게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답항보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식이 또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강의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신강의는 이런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정을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최대한 제가 빨리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은 이번 2회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제작은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현재는 이 그 시점에 맞춰서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가 기출풀이 과정으로 일단 강의는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기출 문제가 복원된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기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답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의 기억에 의해서 최대한 복원을 해서 이제 강의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신강의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강의는 기출풀이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출제 기준 변경이 반영된 국내 유일한, 현재 시점에서는 유일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방식에서 이제 주관식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합격률이 기존 60%대에서 10%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이제 진행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40개 답방 보기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주관식 풀이법으로 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강의로 지금 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11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이 이제 DB가 좀 어느 정도 쌓였어요. 기출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보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출되었던 반복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단기간 시간 투자해서도 합격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최적화시키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해서 학습 전략을 다르게 할게요. 자, 배점이 높은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 시간이 100이라면은 100에서 한 80, 90 정도는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에 집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30점, 30점이잖아요. 이 두 개 과목만 만점 받아도 여러분들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배점이 낮고요. 용어를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 이제 신기술, 전산영어, 업무 프로세스는요. 물론 기출 용어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용어집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는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학습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파일을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에 자료를 담아서 저장을 해서 이동 중에도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요. 자, 모바일 강의 서비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응시 하시거나 불합격할 경우에는 1회 무료 연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3회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거냐. 자, 그것을 무작정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과목별로 해서 출제되는 패턴이 좀 달라요. 그 패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강의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유형들이고 산업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유형들입니다. 최근에 기출문제 보시면은 기사는 기사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사를 준비하느냐 산업기사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알고리즘은요,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과목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는 우리 필기 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요, 전공자들도 좀 어렵게 느끼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강의를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 강의는요, 뭐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그 기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학습하시고요. 기사는 이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고,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풀이 이제 강의 쪽으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짧은 시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물론 기사 강의 듣고요. 산업기사 강의 보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왜냐면은 간혹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하시면은 문제 푸는 힘이 더 키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패턴을 분석하면 기사는 기사 기출문제, 사는 기사는 사는 기사 기출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노란색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빈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는 기사 되겠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는요, 알고리즘하고 다릅니다.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 기사에서 나오고 사는 기사가 사는 기사에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은 기사, 사는 기사 구분하지 않고 같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화라면은 기사에서도 정규화가 출제가 되고요. 사는 기사에서도 정규화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사는 기사 구분해서 강의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분해서 학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학습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를 보는데 나는 기사니까 기사 문제만 본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 문제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복원된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자, 복원된 문제가 많이 없는데, 소스도 많이 없는데, 그 소스에서 다시 기사, 사는 기사를 구분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최소로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된 기사, 사는 기사 문제들은 다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공단에서 출제하는 거구나. 자, 그런 개념을 익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업무 프로세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업무 프로세스는 용어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기사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색깔이 기사에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용어들입니다. 자, 기사에서 한번 출제되었던 용어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기사, 사는 기사 구분하지 않고 출제되는 용어들, 더 많죠. 자, 그리고 지문에서 찾는 문제.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는요, 예를 들어서 인사 관리 시스템, 자, 인사관리 시스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업무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업무 프로세스를 지문에서 쭉 설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블랭크가 중간중간 있는데 이 블랭크를 채워야 되는데 지문에서 찾아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유형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회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용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고, 기사, 사는 기사 공통으로 출제되는 용어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지 말고 기사, 사는 기사 다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사는 기사 보시면은 사는 기사에서만 기출되었던 용어들보다도 기사, 사는 기사 공통으로 출제된 용어들이 더 많죠.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신기술은 흰색이 더 많죠. 흰색이 많아요. 물론 최근에는 기존의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용어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3회 시험에서 주관식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회, 2회 때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지, 그전 회차 한번 보십시오.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빈도는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기술은 사실 준비하시는 만큼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출되었던 용어들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용어들, 기사, 사는 기사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용어들. 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신기술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발표를 합니다. 자, 그 발표된 용어에서 또 출제되는 빈도도 상당히 많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용어집으로 해서 그때그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 용어 한번 보시고 암기하시고 그렇게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는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용어들, 기사, 사는 기사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용어들. 자, 사는 기사는 사는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용어들이 더 많네요. 그죠? 하지만 크게 구분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되고,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표되었던 용어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전산영어는 신기술에 비해서 색깔이 많이 그 표시가 되어 있죠. 기사는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똑같은 배점, 신기술도 배점이 10점, 전산영어도 10점이 전산영어도 배점이 10점이죠. 자, 남은 시간, 시험이 곧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 정도 남았다. 그랬을 때, 다른 과목들 정리하고 난 뒤에, 만일 이 두 개 과목을 학습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과목 중에서 어떤 것을 학습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렇죠. 전산 영어는요. 강의만 들어도 3개 이상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 기출문제의 반복 빈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용어들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용어를 먼저 보신다라면은 짧은 시간 투자해서도 한 3문제, 2-3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강의를 듣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것을 잘 분석을 해서 그 순간순간 남은 시간에 맞춰서 학습 설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6년 3회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해는 쉽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2016년 3회는 바뀌는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죠. 자, 공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60%대로 합격률이 나오다가 10%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공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편차가 크잖아요. 공단 입장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자도 충격이겠지만은 이제 출제자, 공단 입장에서도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시험은 쉽게 출제를 할 거예요. 쉽게. 난이도를 낮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쉽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출제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출제를 하려면 기존 기출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존 기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쉽게, 그래서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자, 알고리즘은요. 자, 과목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순서도라는 것을 배웁니다. 순서도.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한다. 자,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방식은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요. 이렇게 블랭크가 나올 건데 이 블랭크에 채울 수 있는 답이 꼭 공단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답을 넣어도 순서도가 작동이 되고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복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출제는 안 해요. 공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복답 논란이 없도록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설명 잘 들으시고 여기에다가 1을 넣어도 될 것 같고 2를 넣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두 개 답을 다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답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설명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도 어렵게 출제는 안 할 거예요. 중복답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전산 영어, 신기술. 이것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조금 전 정답들 다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뭐 영문으로 된 약어들, 풀네임, 한글 용어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글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영문 약어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영문 풀네임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문제에 어떻게 입력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조건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조건을 주지 않는다라면 답이 수없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풀네임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풀네임으로 나오는 경우는, 동일한 약어가 많은 경우. 자, 그러니까 약어가,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용어가 여러분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되는 것이 많더라. 그랬을 때는 A, B, C 이렇게 약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풀네임으로 입력하도록 문제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많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약어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일단 약어 아셔야 되고 풀네임 아셔야 되고 한글 다 아셔야 돼요. 용어라면은.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술 용어는요. 실제 반영되는 시점은 늦어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용어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어가 이번 회차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과거에 이슈가 되었던 용어들이 반복해서 최근에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용어들을 뭐 꼼꼼하게 여러분들 크게 찾아서
찾아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드린 용어들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어가 이번 회차에 나오진 않고 과거에 과거에 이슈가 되었던 용어들이 이번에 좀 늦게 이제 반영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16년 3회 시험 전에 혹시 공단에서 샘플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라는 어떤 이제 어떤 방향을 또 뭐 안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2016년 3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회차에 비해서 이번 회차가 가장 쉽게 출제가 될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시험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이번에 꼭 마무리 지으시고 이번에 꼭 합격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비전공 하셨다, 뭐 초보자, 뭐 전공하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믿고 제가 설명드리는 방향대로만 학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둘러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그 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3회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예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